왜 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룸메와 나는 여행 일정이 비슷했으나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를 가는 루트가 달랐다. 결국 나는 오르차에서 마지막 하루를 빼서 다녀오기로 했다. 오르차의 안락함에 빠져 있던 나는 사실 갈등이 됐다. 잔시역에서 아그라역까지는 기차로 4시간, 오르차에서 잔시역까지는 1시간 반. 타지마할을 보고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왕복 10시간을 잡고 빠듯하게 움직여야 했다. 아그라를 가는 전날 알람을 새벽 시간에 맞췄다. 다음날 그 소리에 깨어 외출할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룸메가 한마디 한다. 잠이나 실컷 자두라며 이따 보자 하고 동행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혼자 길을 나섰다. 밖은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템포를 타고 잔시역에서 다시 릭샤를 타고 아그라역에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반대편에서 타야 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기차가 들어온다는 전광판을 보고 육교를 단숨에 뛰어 건넜다. 아그라역에 내려 릭샤를 탔는데 릭샤 왈라는 계속 쇼핑 얘기를 한다. 쇼핑 수수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시간에 맞춰 다시 오도록 예약을 하고 타지마할을 갔다. 긴 줄에 무념무상으로 서 있자니 누군가 와서 티켓 뒷장을 가리키며 생수를 가져가라고 한다. 외국인에게만 주는 서비스를 한다. 타지마할 입구에선 여성 경찰 2명이 거의 공항 수준으로 몸수색을 하는데 앞에 인도 여인은 도시락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다. 내 차례가 됐다. 가방도 열어봐. 가방에선 가이드북을 꺼내서 책 속을 다 들춰본다. 휴대폰과 맥가이버 칼은 미리 정보를 알아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그들은 가방에 있던 소형 플래시를 꺼냈다. 이거 안 돼. 맡기고 다시 와. 우여곡절 끝에 물품을 맡기고 번호표를 받아들고 나왔다. 성수기의 인도 유명 여행지는 기차표를 끊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보다 타지마할 물품 보관소에 물품을 맡기는 게 더 어려웠다.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물드는 타지마할을 찾는 여행자 대부분은 노을이 질 때까지 여기서 머문다고 한다. 난 돌아갈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타지마할을 봐야 했다. 누군가가 막상 보니 엽서와 똑같더라고 해서 1시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다행히 타지마할은 크지 않았고 성 안에는 왕비의 가묘 외에는 더 둘러볼 곳이 없었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똑같은 패턴의 대리석도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았다. 밖에는 견학을 나온 인도 사관 생도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자 옆에 다가가 앉으며 물었다. 한국인이세요? 네, 친구랑 같이 왔는데 너무 볼 곳이 많아서 각자 따로 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져요.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켜줬다. 시간은 조금 더 남았는데 더 보자면 릭샤 시간을 넘길 것 같아. 이제 막 다른 각도로 빛나기 시작하는 듯한 타지마할을 남겨두고 떠나왔다. 숙소 매니저에게서 솔깃한 정보를 들었다. 내일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라 하객이 오니 그날만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라는데 거기 주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오르차에 게스트하우스를 3개를 운영한다니 사촌의 결혼식도 성대하지 않을까? 룸메와 나는 카즈라호를 포기하고 더 머물기를 잘한 거라고 셀프 칭찬을 하며 다음날 결혼식 구경을 갔다. 오전 11시가 결혼식이라고 해서 맞춰갔는데 마을회관에는 음식 장만이 한창이고 결혼식 무대 세팅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다. 이 준비만도
한나절을 한 것 같은데 식은 저녁에나 시작할 거라고 한다. 점심은 결혼식장에서 해결한다는 야무진 계획을 철회하고 룸메와 나는 근처 시장에서 가볍게 해결한 후에 숙소로 다시 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른 저녁 다시 결혼식장을 갔다. 무대도 많이 정돈됐고 하객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은 인사를 주고받는지 같이 왔을 애들만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구경한다. 한 남자가 가볍게 인사를 하며 차를 마시겠냐 해서 커피를 달라 했는데 커피는 오지 않았고 또 다른 남자가 반갑게 아는 체를 하며 차를 마시겠냐고 해서 또 커피라고 했는데 커피는 결혼식이 끝난 자정까지 구경도 못했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꼬마 하객들 사진사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붙여준 사진들이 한 통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 도착했을 것이라 믿는다. 하객들은 남녀노소 모두 한껏 멋을 낸 멋쟁이들이 많았다. 사진을 붙여달라며 주소를 말해줬을 때도 하객들 중에 오르차 연고는 없었고 거의가 잔시로 시네파 하객들이었다. 결혼식 무대에선 곳곳에 화환들이 많았는데 인도는 꽃이 흔한지 화환은 전부 생화였다. 나도 룸메도 또 다른 여행자의 목에도 화환은 어느새 걸려 있었다. 노랗고 울긋불긋한 것이 인도 특유의 향이 나지 않을까 했지만 꽃향기는 매우 은은하고 좋았다. 무대 한쪽에 차려진 성대한 뷔페 음식은 비주얼도 맛도 호텔보다 뛰어났다. 인도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카스트에 따라 규모가 다르며 모두 이렇게 밤에 치러지진 않는다. 밤 동안 불을 밝히려면 발전기를 실은 차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이다. 오르차에선 2번의 결혼식을 더 볼 수 있었는데 모두 해 있을 때 치러졌고 작은 규모였다. 봤던 결혼식들의 공통점이라면 신랑은 두건을 쓰고 어린 사촌과 같이 말을 타고 입장을 한다는 거다.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도 입장해서 선남선녀의 결혼식이 거행되려는 순간 우리를 찾으러 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에 의해 우린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런 파티에선 밤이 늦으면 외국인 여행자에게 추궁거리는 남자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다. 아침 11시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한 결혼식 구경. 신랑 신부만큼 우리도 피곤했나 보다. 숙소에 오자마자 바로 단잠을 잤다.